자, 오늘부터 그 도함수의 활용을 배울 건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수능급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한 거에 비해 여러분들 그 문제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자,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도함수 활용. 여러분들 이 이전 과정, 그죠? 그 스투 과정에서 그 도함수의 활용의 토픽 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이 미적의 내용 전개 흐름상 그 중단원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자, 중단원 네 번째가 여러 가지 미분법이었죠.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대상으로 이제 미분할 줄 안다야, 그지? 자, 이제 미분할 줄 알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은 그래서 미분해서 얻게 되는 게 뭔가?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지. 자, 미적분 자체는 하는 목적이 이제 함수 해석이죠. 함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잘 그려가지고 요런 점이라든지 순간 변화율이라든지 요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요런 면적 같은 걸 찾아내면은 자연 현상을 함수화해서 함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인데 자연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과학에서 다르고요, 그죠? 수학은 그냥 단순하게 x, y 기호를 써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뭐 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 얘기하면 증가, 감소, 그 뭐 이제 극값도 조사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최대, 최소. 자, 우리가 극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 최소값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네 번째는 방부, 방정식과 부등식. 미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도 최대 최소값의 미분을 통해서 조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분에서 여기 y는 fx에서 자, x를 이제 시간으로 보고 시간 여기에서는 이제 위치라든지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물리량 사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같은 걸 할 때 미분이 또 이용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자, 이 단원이 굉장히 종합적인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가보면 자, 제일 먼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절대값 x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난다 하더라도 접선이 되지는 않고 뭔가 이제 곡선에서 요 점에서 이제 두 점 사이에 계속 이렇게 두 점을 있는 직선을 갖다가 이제 두 점을 가까이 접근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런 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그럼 직전에 이 절대값 x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접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꺾인 점에서 이제 크면서 다가가는 두 점은 이 선이 될 거고 반대로 이렇게 다가갈 때 이 선이 되기 때문에 좌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접선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어쨌든 접선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자, 우리는 그 접점이 되게 중요하죠. 뭐 t, a라고 하고 있군요. a, fa라고 한다면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라고 했고 그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뭐 들어본 적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표현이 된다는 걸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야기인데
자, 미분을 통해서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증가함수를 볼 때는 이제 넓게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좁게 본다면은 뭐예요? 요 지점 A라는 지점에서 아마 요 사이에선 얘가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증가 함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증가 함수라고 하진 않지만 그 점에서의 증가 정도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증가 감소의 정의는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어떤 정역의 원소 정역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에서 정역에서 일단 구별 가능한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 함수 값도 큰 게 더 클 때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x1이고 이런 게 x2였다라는 거죠. 증가함수의 이제 정의인 거지. 자, 반대로 요 부등호가 역전이 될 때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조금 이거는 넓게 보는 관점인 거고, 자,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좁게 보는 관점에서의 증가, 그러면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하고 감소 상태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해 두고 뒤에 가서 내용을 조금 더 전개를 해 나가야 할 건데, 자,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도 전체적으로 연속이긴 하지만 유사하게 연속일 때도 x는 a에서 그 점에서, 그죠? 연속성을 따져봤잖아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좌우로는 극한값이 같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그 연속인 점들을 모아놓은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증가 감소도 증가 상태인 점들을 다 모으면 증가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죠? 감소 상태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감소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럼 증가 상태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하면, 자,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관해서 fa 빼기 h fa 더하기 h의 어떤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은 우리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하는데, 자, 그럼 충분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붙어 있다는 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a 빼기 h, a 더하기 h 사이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점점 작은 값을 a 빼기 h, a 플러스 h 순서대로 함수값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을 구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x는 a에서의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감소 상태도 마찬가지야.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요 정도 정의를 알아두고 이제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과 증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도함수를 이용한 증가와 감소의 판정인 건데, 자, 우리는 자, P면 Q이다의 문법 구조를 이해해야 돼. if 블라블라 컴마 된 구문에 어떤 좋은 명제가 참이니까 이게 성질화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관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야. 자,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본다면 증가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온전히. 아니면 이런 것들이 기껏해야 섞여 있을 모양인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다? 양수인 거니까 이제 미분계수가 다 0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갖다가 넓은 관점에서의 증감수의 정의를 만족시키게끔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 AB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잖아요. 얘랑 이제 어떤 C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C가 없을 수도 있는데 평균값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C의 존재성이 제일 중요한데 없지 않다는 거야. 그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 표현이 적어도 하나. 즉 이걸 시각적인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여기 A가 있고 FA가 있어. 자, B가 있고 FB가 있는데 그래프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자, 평균 변화율에 해당되는 게 이 녹색 선이야. 녹색 선. 근데 거기랑 이제 같은 미분계수가 지금 보여지는 그림 사이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일 건데 이 C가 지금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자, 평균값 정리에 대한 증명을 여기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F'이 그 구간에서 0보다 클 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것 정도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구간에 속한 x1, x2를 꺼내는데 이제 x2가 x1보다는 작을 거야. 얘는 구간에 속해. 그럼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한번 펼쳐내 보면 x2 빼기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 f'C라고 할 건데 이 C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요? 열린 구간 x1, x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지. 평균값 정리에 의한 거잖아. 근데 가정하기를 f'C가 그냥 그 구간 안에, 이 C도 그 구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반드시 뭐일 거야? 0보다 클 거고 내가 x2 빼기 x1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이제 얘도 0보다 큰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fx2 빼기 fx1이 지금 0보다 큰 건데 자, fx2가 결국 fx1보다 크다는 건 얘는 이제 증가함수 정의에 부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명제가 맞게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감수한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써서 결국은 감수한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이제 0보다 작다고 하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는 걸 이끌어내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전 과정에서 증명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f가 증가 함수이면 f'이 0보다 크다는 건 이제 거짓인 거야. 역인 명제를 쓰는 거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예제는. 자, fx가 x세제곱인 경우가 될 텐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x가 0에서 한번 봐보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관해서 f0 빼기 h랑 f0이랑 f0 더하기 h 같으면 자, 마이너스 h 3승의 0에 h 3승인데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x는 0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f'0은 0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거짓이겠어요? 요 등호 때문에 거짓이었던 거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증가하면 이제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전제가 붙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 쌤 일부러 비워놨는데 단 x는 a에서 f'a가 0이고 자, 충분히 작은 양수에 관해서 f'a 더하기 h, f'a 빼기 h가 모두 0보다 큰 점이 유한계에 있으면 된다는 건데 지금
0이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하지만 이제 근방에서는 다 양수인 거지. 근방에서는 다 양수야. 자, 근방에서는 다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런 점이 오직 한 개밖에 없잖아. x는 0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자, 그러면 왜 쌤이 u 한 개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증가를 해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들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건 이제 가능한데 기껏해야 지금 세 점이었잖아요. 뭐 한 10쪽 있어도 되기는 해.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좀 지울게요, 이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절하게 이 구간 안에서는 자, 프라임이 이제 0인 것들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죠? 무한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는 진감수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배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해서 비감소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던 건 우리가 다루어지는 함수는 비감소 함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비감소 함수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뜻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쌤이 요 뒤에 보완된 이야기까지 쓰면은 얘는 이제 좌우로도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넓은 관점에서의 증가함수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자, f가 증가를 한다고 해서 f'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건 여기 존재한다. 그 x 세제곱 같은 것들인데, 자, 여기 x는 0에서 증가 상태인 점이라서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이기는 하나 프라임이 0인 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자, 등호가 있다고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들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 이제 프라임 A가 0이 되는 곳에서 좌우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인 점이 유한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한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무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 비감수함수를 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비감수함수랑 증가함수는 다르다라고 보는 이야기까지 설명을 할게요.